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이제 장마철이 좀 마무리된다는 소식이 들리면 바로 여름 휴가 성수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휴가철이 되면서 많은 곳으로 여행을 또 가시게 될 텐데 들뜬 마음만큼 각종 범죄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건 파일에서는 휴가철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재성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행과 관련된 범죄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휴가철이라고 할 수 있는 7월과 8월에는요. 평상시에 비해서 약 18% 정도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범죄 유형으로서는요. 절도라든지 성범죄 그리고 기타 음주와 관련된 주치폭력 범죄가 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실제로 그 외에도 다양한 범죄 유형들이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주요 범죄들 좀 노출 빈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크게 이제 저는 세 가지 범죄에 주목을 좀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주치폭력 사고입니다. 네. 과도한 음주에 따라서 신체적인 폭력이 이어지는 범죄 사건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사건들은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주치폭력은 경찰력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고 강력범죄의 대응 역량을 약화시킨다라고 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 범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성범죄인데요. 예. 여름 휴가철에는 강간과 강제추행 같은 전통적인 성범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불법 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6,626건의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1,297건이 7월과 8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빈집털이 절도 범죄도 기승을 부리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보안업체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요. 1년 중에 발생하는 빈집털이 절도범의 42.5%가 8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8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휴가를 가시는 분들께서는 대단히 면밀하게 문단속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휴가철에 발생하는 그 몇 가지 주요 범죄에 대해서 먼저 대략 들어봤고요. 음주가 사실 좀 빈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범죄의 그 원인이 되는 게 지나친 음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휴가철에 특히. 네. 뭐 휴가철의 주치폭력 그 원인은 결국 음주이고 또 휴가철의 분위기에 심취해서 과도하게 음주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특히 휴가철에는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합니다. 휴가지에서 모르는 분들과 동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과도하게 음주를 하거나 네. 또는 확인되지 않은 음료라든지 또는 술을 마시고 과도하게 이 주치 상태에 빠져서 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모르는 분들과 동석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동석을 해서 본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불법 촬영 문제, 이거는 휴가지에서 좀 많이 특히 발생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의 신체를 불법 촬영할 경우에 어떤 처벌을 좀 많이 받게 됩니까? 네, 불법 촬영 범죄는 결국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을 하는 것인데요.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이 됩니다.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단히 강한 범죄 유형이고요. 네. 벌금형 이상만 선고받더라도 일종의 보안 처분입니다.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서 관리 대상자로도 지정이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촬영을 했을 때 꼭 촬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기수범이 아니더라도 미수만 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범죄자로 전락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즐겁게 휴가를 또 즐기고 돌아왔는데 주거침입이나 절도의 흔적이 있다. 이러면 또 이제 휴가를 또 망치게 되는데 어떻게 이건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집이 비어 있지만 비어 있는 티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같으면 스마트 홈케어 시스템 같은 데 가입이 되어 있으면 정해진 시간에 그러니까 전등이 켜지도록 하는 그런 예약을 설정하는 것이 좋고 또 스마트 TV를 보유하고 계시면 정해진 시간에 TV가 켜지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택배 같은 것들이 또 우유 같은 것들이 쭉 쌓여 있지 않도록 배송과 배달 일자를 먼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지구대나 파출소와 같은 가까운 경찰관서에 가시게 되면 빈집 사전신고제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오랫동안 집이 비어 있으니까 순찰 같은 것들을 좀 활성화해달라라고 미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최근의 범죄 유형이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범죄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비밀번호도 한 번쯤 바꿔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이거 범죄 유형이 굉장히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세세하게 보니까. 또 여행과 관련된 사기 범죄 사례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짜 항공권을 갖고 금전을 편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허위 여행 패키지 상품을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네. 최근에도 가짜 항공권을 갖고 무려 468억 원을 편취한 여행사 대표가 검거되기도 했는데요. 예. 이 업체들의 가장 기본적인 범죄 방법은 할인을 미끼로 해서 사전에 전체적인 금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예. 따라서 현금 결제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계좌 이체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것이 법인 명의의 계좌인지, 그리고 그 여행사가 정상적인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증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현금 거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또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여행 갔다가 휴가철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대처 방법도 좀 끝으로 알려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건 112 신고 빨리 하셔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받는 것이 좋고요. 네. 또 신고를 하기가 어렵다면 각종 사진, 동영상 그리고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해서 이후의 절차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해외에서 만약에 피해를 입으셨다면 영사 콜센터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영사 콜센터 앱을 통해서 신고하실 수도 있고요. 그것도 어려우시면 대사관 번호 찾으셔서 전화하시면 신속하게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요즘에 또 그 해외여행 특히 갔을 때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범죄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리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에 가서 마약을 하더라도 무조건 범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태국이나 캐나다 일부 주들이 최근에 대마 합법화 조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분들이 가셔서 젤리나 또는 담배로 된 마약류를 흡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마약류를 투약하고 국내로 입국하시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갑자기 마약류 범죄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어떠한 경우에도 호기심에 의해서 또 부주의에 의해서 마약류를 현지에서 투약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